네, 안녕하세요. 인크루트 대표 취업 강사 이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업 분석 편에서 만나 뵙고 지금은 계속 자기소개서 편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롯데의 신입 공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이 롯데가 지금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뭐 누가 소환됐네 하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롯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되게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채용을 준비해서 꼭 올해 상반기에 취업이 돼서 멋진 직장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롯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롯데 최근 이슈가 조금 그렇죠. 우리나라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롯데마트 뭐 진짜 뭐 물건 안 산다 난리 나고 심지어는 뭐 폭력까지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롯데 사드 보복 여파로 우리가 올해 신입 공채를 축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탈 나온 게 신입이랑 인턴이랑 해서 우리가 1150명 정도를 채용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너무 이슈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너무 롯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올해 1150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1200명 채용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고작 50명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화된 내용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 안 보고 롯데 너무 힘들겠다, 지원하지 말까? 어떡하지?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걱정을 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이랑 인턴 단지 작년이랑 50명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50명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하는 롯데 신입 공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분석편을 잘 보신다 그러면은 그 1150명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우리 할 거 준비를 해봅시다. 자, 롯데그룹의 채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인원 축소됐다 하는데, 그래도 롯데그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용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3월 21일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로 상반기 롯데그룹 신입사원 모집,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역 장교, 그리고 세 번째로 여군 장교, 그리고 해병대 장교. 군에서 장교를 하신 분들을 특출나게 좀 많이 뽑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017년 하계 인턴 사원 채용 스펙테클 오디션, 요거는 이제 우리가 4월 27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는 지금 이거에 관련된 포스터가 뜨기는 떴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 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군부대 장교 출신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 영업관리직을 뽑습니다. 유통 쪽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군대 내에서 이미 길러왔고 발휘를 해봤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업관리 쪽으로 많이 뽑고 있는데 장교로서 전역을 했다, 그리고 난 여군이다, 그리고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하시면은 롯데그룹에 지원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여군분들, 롯데는 한때 그런 말이 많았어요. 되게 조금 보수적이고 군대적인 문화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예년부터 해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여자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을 많이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여군분들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 그랬었죠. 여자분들을 많이 뽑는 이유가 우리 고객이 여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남자들로만 그게 다 감당이 되겠느냐, 우리도 여자 직원 뽑아서 여자 고객들 사로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채용을 많이 늘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성분들 롯데에 대해 겁먹지 마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하계 인턴 사원 이제 4월 27일부터 채용하고, 스펙테클 오디션 뭐 KT의 퓨처스타라든지 뭐 SK의 바이킹 챌린지라든지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뭐 제안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말 그대로 스펙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추세죠. 이런 전형 하나씩을 넣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자신 있는 분들 오히려
신입 공채가 아니라 스펙테클 오디션에 지원을 하셔도 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롯데그룹은 채용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되게 많죠. 자, 그러면은 신입 공채는 어느 계열사들이 뽑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유독 많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뭐 SK도 조금 뭐 계열사로 따지면은 적었었고, 뭐 하나도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적었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 분들이 여러 군데 생각을 해보고 본인의 전공 혹은 본인의 적성 더불어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계열사를 잘 고르는 것 또한 전략입니다. 대뜸 그냥 나는 여기 해보고 싶어, 나는 여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전공이 여기랑 잘 맞나?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뭐 엄한 데에 지원을 하시면은 합격률이 안 좋겠죠.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식품 부문에는 뭐 7개, 관광 하나, 서비스 9개, 유통 8개, 유아 부문 3개, 건설 제조 부문 5개, 금융 부문 4개사가 지금 신입 공채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식품 부문에는 유명하죠. 롯데제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관광 부문,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많이 놀러 가시는 곳, 롯데월드. 롯데월드에서 일하시고 그 사무실에서도 일하시고 밖에서도 일하시고 다 이렇게 신입 공채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롯데월드가 노는 곳이 아니라 한 번쯤 신경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부문에도 롯데 뭐 로지스틱스 상사도 있고요. 유통의 백화점,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 중에 하나죠. 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아 부문 롯데 케미칼, 자, 그리고 화학, 첨단 소재, 건설 제조 부문에는 롯데 건설 등 해서 많이 있고요. 금융 부문 롯데 캐피탈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전화 받아본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롯데 캐피탈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은 그룹사들이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셔야겠죠. 혹은 미리 생각해 두셨어야 돼요. 나는 어떤 계열사에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채용하는 계열사를 알아봤고요. 자, 롯데 이번에는 잡카페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잡카페, 보통 잡카페라고 하면은 우리 대학교 캠퍼스 안에 건물 안에 있는 왠지 그런 느낌, 뭐 취업처에서 만들어 놓은 카페 같은 느낌, 그런 이름이죠. 잡카페가 뭐냐면 롯데 채용 담당자와 함께하는 2017 상반기 롯데 입사 전략 A to Z. 뭐냐면 쉽게 말해서 채용 설명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열사마다 궁금한 내용들, 뭐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뭐 면접은 어떻나요, 뭐 가면은 어떤 일 하나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는 자리를 롯데에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3월 2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장 접수도 되는데, 현장 접수 가시면은 대기를 하셔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는 미리 질문도 신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걸 정리해서 가서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현장 접수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사전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가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지금 롯데에서 일하고 계신 현직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질문을 주고받고는 못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뭐냐면 나 이거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꼭 이 잡카페를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 큰 넓은 공간을 대여를 해서 카페였던가요?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고 또 다른 지방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뭐 앞에 내용 채용 일정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만 잘 신경 쓰셔도 별 문제 없이 이날 채용을 하는구나, 롯데가 이렇게 채용
설명을 위해서 잡카페라는 걸 하네, 이런 걸 다 아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큰 특징은 아니지만 롯데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항목이 작년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년에 롯데를 지원하셨다가 뭐 떨어져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작년 거를 수정해서 보완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렇게 내가 바꿨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너무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소개서 한 번쯤 뒤엎을 용기는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고 이렇게 따로도 나눠놨으니까 좀 이따 이거 각각 세부적으로 봐보고, 지금은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원 동기죠. 우리 너무나도 지겨운 지원 동기. SNS에 그런 글이 돌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원 동기, 돈 벌려고 이 네 글자를 어떻게 500자로 늘릴 쓰냐, 이게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 지원 동기 많이 작성을 해보셨을 거고, 그 다음은 성장 과정. 정말 지금 취업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성장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뭘 원하는 질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도 봤습니다. 성장 과정에 그냥 네 맘대로 한번 써봐라. 내가 무슨 말을 조언을 해주기 전에 네 맘대로 써봐라 했더니, 뭐 저는 1900 몇 년도에 어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어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인지 자연분만인지 뭘로 태어났는지가 중요합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좀 이따 세부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사회활동.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학업 이외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말 그대로 공부, 전공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외에 관심과 열정을 쏟았던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직무 경험.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부정적인 내용 누가 쓰지 말라 그랬는데 실패한 거 쓰면은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자, 주위에만 보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봐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 쓰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만 쓰면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공 사례 쓰면 되죠.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800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자, 입사 후 포부 뭐예요? 그냥 안 잘리고 별 탈 없이 많이 안 혼나고 그냥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지내고 싶다, 솔직한 입사 후 포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10년 동안이라고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치킨을 먹고 싶어. 친구가 물어보죠. 왜 오늘 치킨이야? 치킨 못 먹은 지 오래됐어. 단순히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유, why에 대해서, 왜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물어보면은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왜 그랬어? 무슨 생각으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요. 본인이 책임감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언제부터 책임감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냥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분명한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 10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글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원 동기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쓰라 그래놓고 500자 쓰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500자가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정말 세부적으로 뭐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스타라는 기법을 쓰죠. 스타라는 기법만 써도 500자를 넘겨요. 우리가 잘 구조를 잘 짜서 쓰려고 하면은 500자 굉장히 짧다라는 거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건 8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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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 500자 이겁니다. 글자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잘 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지원 동기 대부분 그런 친구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도 찔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너희 롯데 되게 좋더라.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사내 복지도 되게 좋고 뭐 열심히 하더라. 나도 거기에 합류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나 롯데 되게 이미지 좋아. 어릴 때 롯데에서 나오는 껌 되게 많이 먹었고 롯데 많이 눈에 익어 많이 봤어. 너네 되게 좋은 회사네. 나도 열심히 해왔으니까 나도 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 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하게 지금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랑 학교에 대한 분별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이라는 걸 해주는 거죠. 다양한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곳이 학교입니다. 근데 회사는 뭐죠? 내가 너 월급 줄 테니까 뭐 한 달 내가 너 300만 원 줄게. 너 우리 회사에게 300만 원에 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한테 해줘. 우리한테 기여를 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뭐냐면 함께 그냥 끼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롯데예요. 여러분들을 채용을 했어. 채용을 하려고 해. 근데 얘가 우리 회사 와서 기여할 게 없어. 그냥 시키는 일만 그냥 할 수 있고 그냥 뭐 점심시간 되면 밥은 잘 먹고 또 퇴근은 또 빨리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 그렇게 꼬박꼬박 주면서 뽑아 먹을 게 없죠. 회사는 뭐냐면 지원 동기는 너가 우리 회사에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데 더불어서 앞에 이게 전제가 돼야겠죠. 자, 회사에 대한 관심.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학생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상상은 잘 안 가겠지만 제가 뭐 근처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 박보검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은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길 가다가 우연히 가다가 여러분 한 명을 봤어요. 봤는데 내가 박보검이야. 되게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박보검이가 여러분에게 나 너 마음에 든다. 나 너랑 만날래? 우리 사귈래? 하면 여러분들 되게 좀 기분 좋겠죠. 근데 그 다음날 봤는데 이놈이 다른 여자한테 또 그러고 있네. 셋째 날 됐는데 또 다른 여자한테 그래.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박보검이어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난다라는 거. 지원 동기를 그냥 무작정 내가 여길 지원하는 이유?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난 이걸 계속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물어봐요. 우리 롯데 말고도 다른 회사들 많지 않느냐? 왜 롯데냐? 그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롯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롯데정보통신 뭐 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맨날 그렇게 자주 먹는 롯데리아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고 마케팅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는 거. 지원 동기에서 놓칠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롯데 뭐 건설이라고 하면은 롯데 건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만 다뤄서 관심을 표출을 해요. 우리 롯데건설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나아가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 뭐 브랜드화 시켜서 잘 나가고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직무. 우리가 롯데건설 들어갔다고 해서 건설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시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롯데정보통신에 가서 뭐 IT 영업 쪽으로 해, 기술 영업을 해.
거기에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뉴스 기사만 찾아보면서 아, 내가 지원하는 롯데 계열사가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너무 크게 간다라는 거. 오히려 그 관심이 분명하게 직무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지원 동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너네 좋은 회사야. 근데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해. 내가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 채워줄 수 있어. 너네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이뤄나가고자 너희 회사에 지원했다. 이런 스토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작정 그냥 뭐 나는 뭐 이렇게 공부했고 전공이 이거여가지고 막 어릴 때 뭘 봤더니 막 롯데 광고를 봤는데 너무 거기서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지원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꼭 내가 이 회사에 대해, 롯데에 대해 관심이 있고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지, 이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 좋은 지원 동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해도 500자 충분히 씁니다.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세한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500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엔 그렇게 쓰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첫째, 뭐뭐해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눠서 표현을 하신다 그러면은 더 깔끔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자, 지원 동기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성장 과정.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은 막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너가 지금까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뭐 살아왔냐, 뭐 좌우명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를 크게 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성장 과정은 여기서 회사에, 이게 관심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죠. 지원 동기에는 이 회사를 쓴다 그러면은 회사에 대한 관심. 성장 과정에는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뭐 저는 좌우명 뭐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해서 뭐, 혹은 뭐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을 하셔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좀 되게 많이 진부합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항목들이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거를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성장 과정, 뭐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뭐 활동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뭐 그런 거 있죠. 예시를 들면은 저는 뭐 많이들 그래요. 막 특히나 막 전자 쪽 지원하는, 뭐 기계 다루는 쪽 지원하는 친구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어릴 때 저는 뭐 삼성의 제품을 보고 막 봤는데 고장이 났다. 그래서 난 그걸 분해를 해봤다. 이런 사례 많이 쓰는데, 그랬으면은 이유,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해를 해봤는데 뭐 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선이 뭐 접촉 불량으로 잘 되지 않았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잘 하니 뭐 다시 고쳐졌다. 나는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뭐 만들어져서 이 큰 게 되고, 그게 우리 생활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왔고, 앞으로는 더 어떠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 맞춰서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장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백날 막 인성적인 거 뭐 가치관 막 이런 거 해도, 그리고 뭐 인재상에 맞춰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성장 과정이랑 항목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써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원 동기 성장 과정 봤고요. 자, 사회활동, 학업 이외에 그리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항목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당황하는 게, 가장이라는 말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하면은 인사 담당자들도 이게 기억에 가장 남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따질 사람도 없지만 난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 기억에 남는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로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오히려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활동이잖아요. 사회활동은 여러분들의 사회성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뭐 대학교 성적 만점이 4.5라고 치면은 4.5인 학생은 안 뽑는다. 왜 안 뽑냐? 너무 공부만 했을 것 같다. 사회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돌긴 돌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분명하게 원하는 게 정말 공부 잘하고 뭐 능력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 좋아요. 다양한 경험도 있고. 근데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직업 기초 능력 중에 하나로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자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인지 분명히 어필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스타라는 기법을 많이 쓰죠. 뭐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아마 800자 분량을 쓰시기에는 딱 적당할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성하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어떤 뭐 역할을 맡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역할 부분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그 역할이 되었고 그 역할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 중에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왜 그런 생각,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뜸 그런 거 없으면은 얘는 그냥 시켜서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이 안에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관심과 열정까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냐? 내 생각이 없으면은 내가 이거에 대한 이 경험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지 열정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명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은 필요 없다. 그냥 기억에 남는 이제 경험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사회성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인턴 경험 좋고요. 뭐 대외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자, 네 번째 직무 경험.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말씀드렸죠. 실패한 경험 쓰셔도 좋다라는 거. 절대 안 좋나 이런 착각들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고,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 사실 이제 그렇죠. 아까 제가 성장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직무에 대한 관심의 시작,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디테일하게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 직무를 해봤더니 나는 이런 점이 강해. 뭐 내가 뭐 코딩을 되게 잘해. 혹은 내가 영업적으로 되게 뛰어나. 세일즈적인 기술이 되게 뛰어나. 그런 강점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 약점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 사례랑 연결을 지으면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난 지금 고치고 있고 더 전문가로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만 지으셔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스토리가 되겠죠. 혹은 나는 이런 게 약점이 있었는데 이걸 보완해서 내가 진행을 했더니 성공을 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직무 경험이라는 거죠.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완전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학교는 작은 사회다. 회사가 큰 사회라고 하면은 학교 생활은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비슷한, 너가 우리 회사 들어와서 수행할 직무랑 비슷한 경험, 거기서 너가 어떤 준비 과정을 했고 거기서 너의 강점과 약점은 뭐였는지. 그렇다고 주장창 이제 약점만 계속
말하면은 좀 그렇겠죠. 강점은 한 줄 썼어. 근데 약점은 너무 솔직히 아주 한 5줄 돼.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 친구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약점이 많지 않나, 고치고 있다라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800자기 때문에 자, 천천히 구조를 나눠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이 직무를 왜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준비 과정 이런 걸 쌓아왔는지, 뭐 프로젝트가 됐든 과제가 됐든 뭐 교수님과의 연구가 됐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안에서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강점과 약점을 본인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가끔 그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팀으로 활동할 때. 팀으로 활동할 때는 내가 분명하게 그 안에서 한 게 없고 생각이 없었으면 강점과 약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강점과 약점은 뭐냐면 팀의 강점과 약점이에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활동 직무 경험 받고 다음으로는 자, 입사 후 포부. 이것도 지겹죠. 사실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지원 동기랑 양대 산맥이죠.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하나.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이거 500자입니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시나리오지만 시나리오 못 쓰려다가 끝나버립니다. 자, 입사 후 포부 10년 동안인데 분명하게 이제 500자하고 그리고 이유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크한 것들을 포커스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사 후 포부 쓸 때 대부분 보통은 기간을 나눠서 하죠. 같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라면은 이제 사원 때, 뭐 대부분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뭐 3년에서 4년이라고 쳐요. 이때 한 기간이 있을 것이고, 뭐 좀 더 적응을 했을 뭐 5년에서 7년, 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10년이죠.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작성을 하신다고 할 때 각각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자, 내가 뭐 입사한 지 뭐 3년차가 될 때까지는 뭐 실수를 줄이겠다 라고 써요. 혹은 내가 입사하자마자 내가 회사 업무를 파악하고 하면서 나만의 뭐 매뉴얼을 만들겠다. 왜 만드는데요? 그 이유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내가 신입사원인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혼나요? 군대라고만 생각해도 병장 상병이 있습니다. 나는 일병이야.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병장이 누구 혼내요? 나 안 혼내요. 상병 혼내요. 왜 너 못 가르쳤어? 간단하게 그렇게만 생각해도 내가 실수를 줄이고 내가 매뉴얼을 작성을 한다는 거는 다른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상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회사에 누가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이 중간이나 이제 10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연결 지어서 회사의 사업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비전 혹은 직무에 대한 성장, 여러분들 스스로의 직무 역량에 대한 성장을 포커스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때는 사실 팀을 하나를 뭐 이끌어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더 펼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고, 10년 차가 됐을 때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다라고 치면은 뭐 26이라고 쳐요. 뭐 여학생들, 뭐 남학생들 28. 그러면 남학생만 봐도 28에서 10년, 38. 38에도 그냥 신입사원처럼 뭐 적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실수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이것도 아까 우리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나눈 것처럼 그냥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 분명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부를 묻는 이유는 포부가 없는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도가 낮다라고 해요. 왜냐?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25일에 월급날이다. 25일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빨리 월급날이나 되고 퇴근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열정도 없고 애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입사 후 포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유.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라도 작성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기본적인 항목을 이렇게 5가지를 봤는데 계열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텐데,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이 입사 후 포부를 10년이 아니라 직책별로 했어요. 직책별로 너가 시나리오를 짜봐라. 우리가 방금 본 건 10년 동안의 시나리오인데 롯데리아는 이렇게 제시를 했고, 뭐 롯데월드는 아까 우리 봤던 사회활동에 대해서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롯데 로지스틱스에서는 직무 경험을 선택한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임을 보일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주세요 라고 말을 또 했고요. 정보통신은 입사 후 포부를 그렇게 물어봅니다. IT 트렌드, 기술 동향 또는 시장 동향을 고려해서 너의 입사 후 포부를 쓰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되게 친절하죠. 왜냐하면 말을 해줬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포부를 단계별로 작성을 해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다른 계열사라고 하셔도 이런 스타일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롯데 말 많고 탈 많은 롯데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체감상 채용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롯데 기다리셨던 분들, 롯데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잘 또 복습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